한 여성의 어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선 여성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아이를 죽인 범인으로 자신의 또 다른 딸을 지목한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딸은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살인자로 몰린 소녀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물론 12년 전 2013년에 저 역시도 이 사건에 광분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12년이 지나가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리뷰를 하면서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오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가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프다면서 복통을 호소를 했고요. 응급실로 호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집니다. 아이 엄마가 그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애가 죽었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라고 문의를 한 겁니다. 그 아동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수상쩍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아이를 부검을 해본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이었던 거예요. 단순 복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이 온몸이 멍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팔이 거의 기형에 가까울 정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8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의 팔을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외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 사건을 더 충격적으로 몰고 간 건 바로 이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엄마 임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친언니가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요. 임 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11살이던 첫째 딸과 피해 아동의 셋째 딸이 인형을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첫째가 주먹으로 동생을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살짜리가? 네, 그리고 임 씨는 아이들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배를 한 번 친 게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걸 의심을 하고 이 피해 아동의 친언니, 그러니까 첫째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친언니가 엄마 말이 모두 맞다 이렇게 범행을 모두 인정을 했는데요. 내가 때린 게 맞다. 네, 결국 당시 11살이던 첫째 딸은 상해치사 혐의로 소년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11살짜리 큰아이가 막내 제가 때린 게 맞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그럼 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짓 진술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실제로 동생을 때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10여 차례 동생의 배를 밟았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친언니하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아닙니다.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했던 이 계모였다고 보였고요. 1년 반 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계모였는데 게다가 이렇게 폭행을 한 이후에 진술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8살짜리 이 피해 아동, 사망한 이 피해 아동의 11살짜리 친언니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 썼던 걸까요? 이 자매를 친딸처럼 보살펴줬던 고모의 얘기, 당시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팔도 했다, 했다 그러는데 가 자기 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계모가 다 했는데 그걸 잘 뒤집어 쓰고 시킨다고. 그 세탁기 집어넣고 돌렸나 봐요. 그래서 숨이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처럼 머리 막 다 뒤집어지고 이랬는데 세탁기 문이 고장났나 봐요. 아빠가 오자 세탁기 문을 발로 차서 고장냈다고 일러갖고 또 났다고. 세탁기 안에 넣고 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계모 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친언니지 않습니까? 친언니를 말을 안 듣는다고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기도 했고, 그리고 첫째, 셋째, 이제 셋째는 피해자인데 그들에게 이제 그 청양고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른도 먹기 힘든데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고요. 일부러 세탁기군요. 예, 세탁기 돌린 거고. 그리고 또 뭐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밥을 굶기는 일도 다반사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얘기죠. 그런데 계모 임 씨에는 친딸이 있었는데
친딸한테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자기의 친딸들이 이렇게 학대받는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계모 임 씨에 따라 놔두고 이 자기가 친딸에 대해서만 그렇게 오히려 그 손찌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아빠도 아닌 것이죠. 일단 계모의 학대는 그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454일간을 계속해서 학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언니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피해 아동의 친언니, 누나의 언니에게 누명을 씌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과 폭언을 했으니까 이 아이가 겁을 먹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죠. 그 가족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가족 사진. 자, 저 계모는 저 큰 아이한테 야,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죽여. 협박을 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사진 맨 왼쪽에 있는 큰 아이는 계모가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둘째, 저 집의 둘째, 저 두 부부의 맨 오른쪽 친딸은 유일하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맨 왼쪽 첫째와 가운데 막내만 학대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계모와 친부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피해 아동의 당시 고모 얘기 들어보시죠. 사실은 죽어가는 모습 봤어 이러는데도 어떻게 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영상을 봤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아빠가 자기한테 보여줬대요. 그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급하게 몰아하시면서 누워있고 주방에서 계모가 자기 딸 보고 와서 저녁 먹으라 이렇게 했대요. 악마죠. 당연히 악마예요. 엄청난 악마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네, 이 친부의 태도도 충격적인데요. 친부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애기 엄마에게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나를 안 만났다면 이렇게 된 일은 없었다. 학대가 아닌 체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피해 아동의 친언니는 계모에게 누명을 쓰고 나서 친부와 함께 지내면서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지만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친언니는 재판부에게 계모를 향해서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는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지금 큰 아이가 쓴 11살 첫째가 쓴 지금 재판부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앞서 들으셨죠? 그 친부란 사람 제 처가 저 같은 놈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한 박 변호사님. 네.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계모 임 씨가 편지를 이제 직접 그 피해 아동의 친언니한테 보냈던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첫째한테. 예, 첫째한테요. 이게 뭐가 있냐면 감옥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첫째 딸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줄게, 사랑해줄게. 너 빈혈 있으니까 골고루 묵고 유산균 음료 챙겨 먹어라. 뭐 이까지는 걱정하는 척 뭐 포장되기도 했는데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가면 꼭꼭 같이 여행 가자. 엄마가 집에 갈 때까지 힘들더라도 잘 지내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엄마가 돌아올 수 있구나. 협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포장을 해서 쓴 거긴 하지만 이 편지 자체가 위협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한테는 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계속 자꾸 엄마 좋은 엄마인 것처럼 그런 편지를 써라고 와. 요청을 했던 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냥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계모 임 씨는 2029년 출소입니다. 네. 친부 네. 이미 7년 전에 출소해서 이 방송을 분명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모와 친부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형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보니까 왜 상해치사냐면 한 번 폭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방치해뒀다가 이틀째에 숨졌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차례 그렇게 폭행을 가했을 뿐이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저기 양형 이유까지 밝혔는데 근데 좀 형량이 늘어나긴 늘어났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 11살짜리 친언니 첫째 딸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시켜서 동생을 죽인 것처럼 강요해서 재판까지 받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건 아동학대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이 계모는 9년 그리고 친아버지는 3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우리 법이 그러면 10년 9년이니까 19년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15년으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모는 2029년에 출소를 하고 친아버지는 4년형을 이미 마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1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저 아줌마 사형시켜주세요 편지를 썼던 큰 아이, 11살짜리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됐을 것이고 친부는 지금 이 방송을 어떻게 되든 볼 것이고 볼 가능성이 있죠. 예, 2018년도에 이미 출소를 했습니다. 가석방을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가석방 받아들이지 않아서 만기 출소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계모입니다. 2029년에 만기로 출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또 이 어떤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상황, 나와도 5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계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친부라는 분은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정말 내 처가 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당시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이 방송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